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원입니다.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SM6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시승을 위해서 이곳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킷을 타보고 슬라롬하고 공도주행까지 하면서 SM6 시승을 해볼 텐데요. 더 뉴 SM6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죠. 페이스리프트, 얼굴을 바꿨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심장을 바꿨습니다. 허트리프트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엔진을 TC300과 TC260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300과 260 엔진의 토크를 얘기하는 건데요. 뉴턴미터로 표시하는 토크의 수치입니다.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새로 등장한 르노 삼성의 더 뉴 SM6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더 뉴 SM6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있죠. 2016년 출시 이후 4년 만에 변화를 거쳤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얼굴을 바꿨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번 변화의 핵심은 엔진에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보다는 허트리프트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 변화의 핵심은 엔진에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디자인도 디테일을 보강해서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화려해진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이랜드 실버, 랜드 그레이, 빈티지 레드 등의 신규 외장 컬러도 추가해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새로 적용된 LED 헤드램프는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를 기본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도 동급 최초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내부 LED 좌우에 각 18개씩 총 36개의 내부 LED를 다중 제어하는 방식으로 전방을 비춰줍니다. 대향차가 있다거나 보행자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향등을 해제해서 대향차나 상대방의 눈부심을 줄여줍니다. 이런 다중 제어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똑똑해지고 기능적인 헤드램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엔진이죠.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TC300은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인 알핀 그리고 RX에 탑재되는 엔진이죠. 최고 출력 225마력의 힘을 내고요. 300Nm의 토크는 2000rpm에서 4800rpm까지 고르게 힘을 냅니다. TC260 이 엔진은 르노와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엔진입니다. 신형 4기통 1.3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적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260Nm. 이 최대 토크가 엔진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죠. 260Nm는 1500에서 3500rpm 구간에서 고르게 힘을 발휘합니다. 이 힘을 조율하는 것은 게트락의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죠. 힘과 효율을 동시에 잡아주는 더블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뒤 댐퍼에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감쇄력을 부드럽게 제어해주고 있고요. 특히 리어 서스펜션, 뒷 서스펜션은 대용량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을 해서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러 밸브 시스템과 하이드로 부시의 조화로 예리한 핸들링, 안락한 승차감을 구현하고 있다고 르노 삼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인제 서킷, 인제 스피디움에서 2차의 시승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서킷 주행으로 2차 시승회를 준비했다는 것, 그만큼 2차의 성능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닐까 짐작해 보는데요. 일단 공도 주행과 서킷 주행을 통해서 2차의 달라진 SM6의 성능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보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자, 스티어링을 한번 보시죠. 하나, 둘,
2.6회전, 2.7회전 정도 합니다. 차체의 크기와 잘 어울리는 그런 조향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이런 기능들 확인할 수가 있을 테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영상은 바뀌죠. 마이센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를 선택할 때마다 계기판 형상은 바뀝니다. 자, 여러가지 기능들, 내비게이션 볼 수가 있고요. 라디오, 음악, 앱, 비디오, 사진, 그리고 설정을 보면 주행보조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간거리, 자동 긴급제동, 운전 피로도, 사각지대 감지장치, 차선유지 보조장치, 뭐 이런 부분들 주행보조 시스템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하고 설정할 수가 있죠. 주차보조 시스템 역시 사용할 수가 있죠. 이지파크 어시스트, 전방, 후방, 축방 360도를 이렇게 카메라로 볼 수가 있고요. 시트는 자, 운전석, 동승석 이지 액세스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마사지, 그리고 동승석 마사지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장거리 운전할 때 좋겠죠. 이오나이저 기능 들어와 있고요. 온카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미러링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빠서요, 일일이 직접 해볼 수는 없다라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모니터 대형 화면 세로로 배치한 이지 커넥트, 사이즈는 9.2인치고요 자주 사용하게 된 버튼들은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을 밖으로 꺼내놔서요, 공조 버튼, 그리고 에어컨 온도 조절 버튼, 시트 열선 2단계로 가능하고요, 냉풍 시트도 2단계로 가능합니다. 오토 스탑,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주차 보조 시스템, 파크 어시스트 기능들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센터 페이시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단 게트락 DCT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2개의 USB 포트, 12V 전원구, 옥스 단자 들어와 있네요. 바쁜 시승이어서요, 인테리어 이 정도 살펴보시고 본격적인 주행 이어가시죠. 출발합니다. 네, 더 뉴 SM6 공도 시승 시작했습니다. 자, TC260이고요 아래급 모델이죠. 1.3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입니다. 156마력의 힘을 내죠. 최대 토크는 260Nm, 약 26.5kgm 정도 될 텐데요. 뉴턴미터에 9.8로 나누면 kgm의 토크가 되죠. 스포츠 모드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으면 엔진 소리가 아주 차분하면서도 으르렁거리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소리와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 되겠네요. 보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모두 13개의 스피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들리는 소리, 좀 더 양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입니다. 주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잡음들, 실내로 들어오는 잡음들을 잡기 위해서 역위상 주파수를 스피커를 통해서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노이즈의 음파와 반대되는 음파를 발생을 시켜서 그 소리를 중화시켜 버리는 거죠. 소리로 소리를 덮는다 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가상 엔진 사운드, 엔진 사운드를 좀 더 듣기 좋게 튜닝을 해서 만들어진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들리는 엔진 사운드가 실제 엔진 사운드가 아니라 좀 더 만져진 튜닝된, 그러니까 소리로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7단 게트락 DCT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 RPM을 좀 높게 쓰면 이런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는 거죠. 자, 내린천 끼고 도는 이런 와인딩 로드 차분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이런 정도고요. 에코 모드에서도 수동 변속을 통해서 시프트 다운하고 가속을 툭툭 해보면 상당히 힘있는 반응 만날 수 있네요. 하지만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확실한 반응을 만날 수 있겠죠. 변속 레버를 위로 올려야지, 위로 밀어야지 시프트 다운이고요.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쭉 걸면
힘을 받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강한 가속력을 전달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약간의 타임렉을 거친 뒤에 힘을 내줍니다. 하지만 좀 더 강한 가속을 원한다, 시프트 다운을 해서 낮은 기어로 변속을 하면 엔진 RPM을 좀 더 높게 유지시키면서 좀 더 강한 구동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서스펜션에 약간의 변화를 줬다고 하죠. 신형 더 뉴 SM6에는 뒤쪽에 대용량의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을 해서 노면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좀 더 잘 잡아주게 만들었다라는데요. 하이브리드 부시의 용량 파이가 지름이 69mm, 약 70mm에서 82mm인가요? 80mm 이상으로 키워서 노면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좀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코너에서 좀 강하게 돌려도 리어 서스펜션이 잘 버텨준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뒤가 그렇게 바퀴만 쫓아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타이어가 노면을 잘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서스펜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있죠. 서스펜션에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세하게 노면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조절하고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개의 서스펜션에 각각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뒤쪽에 대용량의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을 해서 보완을 해서 서스펜션의 느낌이 좀 더 정교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주 빠릿하네요. 운전자의 의도에 딱 맞게 정확한 조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툭툭툭 차의 반응이 빠릅니다.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시동을 켜면 숨겨져 있던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펼쳐지겠죠. 그리고 시동을 끄면 다시 수납이 되고요. 자, 현재 속도, 진행 방향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렇게 계기판에 띄워주네요. 9.3인치 이지 커넥트 모니터에는 필요한 정보를 띄워놓고 내비게이션은 계기판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지 커넥트 상당히 작동이 손쉽고 편하죠. 이렇게 가벼운 터치로 필요한 기능들을 바로바로 불러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가 엔진 사운드,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리죠. 수동 변속을 해서 그런데요. 뒤에 놓고 차분하게 달리면 실내 정숙성 상당히 우수한 듯해 보입니다. 상당히 조용한 실내를 구현을 했는데요. 프론트 윌드 실드에 차음 유리를 적용을 했고요. 실내와 연결되는 각 부분에 대시보드, 그리고 트렁크, 차체 하부, 차음제들을 충분히 적용을 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들을 효과적으로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9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이렇다 할 소음 느껴지지 않습니다. 타이어 잡음도 거의 들리지 않고요. 잔잔하게 깔린 로드 노이즈 정도가 실내로 들어오고, 바람 소리도 거의 없죠. 지금 밖에 나뭇가지를 보면 어느 정도 바람이 좀 부는 날씨인데요. 실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도 거의 없습니다. 소음 처리는 MVH 대책은 진짜 잘 준비했다 싶습니다. 가속 페달 꾹 밟으면 마지막 순간에 킥다운 버튼 느껴지고요. 자, 더 뉴 SM6 TC300과 TC260 두 가지 버전의 엔진을 준비를 하고 있죠. 특히 2차 TC260 같은 경우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협업해서 만든 엔진이죠. 벤츠 A클래스에도 같은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벤츠에도 적용되는 엔진을 SM6가 함께 사용한다라는 얘기고요. 배기량이 1.3L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156마력의 힘을 내죠. 이전 SM6의 엔진 출력이 150마력이었으니까요. 그보다 좀 더 강한 힘을 1.3L 배기량으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TC260 260Nm의 토크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친숙한 kgm의 토크로 환산을 하면 약 중력 가속도 9.8로 나누면 되죠. 약 26.5kgm의 토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토크가 1500에서 3500 RPM 구간에서 고르게 발휘됩니다. 1500 RPM이면 차가 움직이는 순간의 RPM 수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하면서 힘의 부족을 느낄 일은 거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비가 차는 18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을 때 13.3이고요 16, 17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면 13.6이 됩니다.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중형 세단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수준이라고 르노 삼성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 개발을 한 엔진이고 TC300 같은 경우에는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 알핀 혹은 RS 모델에 적용되는 바로 그 엔진이고요 225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2.0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소나타 같은 경우에 180마력이죠. 동급의 중형 세단들과 견줘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파워를 이제 SM6도 갖게 된 겁니다. 중형 세단인 만큼 어떤 그 고성능의 맛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족하지 않은 힘, 그리고 여유 있는 실내 공간,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진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상당히 패밀리 세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 이게 1.3 엔진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여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면의 미세한 어떤 그 굴곡,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고 있네요. 타이어가 노면의 미세한 그 굴곡, 흔들림을 지나가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죠. 그리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셋하면 89km의 속도를 세팅을 했고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끝에 가서 곡선 구간이 나올 텐데요. 곡선 구간에서 그 느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이 차에 아주 많은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톱 앤 고까지 커버를 하고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 그리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장치. 자, 오른쪽으로 쓱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자, 조향을 잘 하고 있죠. 곡선로에서도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면서 조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긴급제동 보조는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들을 인식한다고 하고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의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빈틈들을 잘 커버해 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운전 잘하는 베테랑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여유 있게 조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와인딩 로드를 좀 타고 올라가 봅니다. 자,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는 아무래도 패들 시프트가 좀 아쉽네요.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차를 다룰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꿔봅니다. 아무래도 와인딩 로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다룰 필요가 있겠죠. 툭툭 텐션이 좀 더 올라온 그런 느낌이네요. 자, 앞차가 방향지 시동을 켰는데 이렇게 물 흐르듯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죠. LED 등을 순차적으로 점등을 시켜서 마치 움직이는 듯한 그런 방향지 시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번에 SM6에서 빛 램프와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제 헤드램프도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스마트하게 정교하게 조절되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항차의 눈부심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 그리고 리어 램프의 LED 램프를 적용한 리어 램프의 어떤 디자인,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만져져서 어떤 기능적으로는 물론이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멋지고 세련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죠. 또한 전체적으로 XM6의 디자인이 중후하죠. 점잖습니다. 안정감 있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잃지 않는 잘 만든 디자인이죠. 지금 충격을 따닥 하고 넘어가는데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충격을 지나간 뒤에 잔진동도 없습니다. 제동, 턴, 브레이크의 느낌도 괜찮은데 뚝 밟아보는데
거칠게 만들어진 과속 방지턱인데 아주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넘어가는데 그 충격의 상당 부분을 잘 걸러냈다 싶습니다. 노면 지금 아스팔트 상당히 뜨거울 텐데 타이어도 잘 버텨주고 있네요. 자, 빨간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보이시죠? 약간 빨간색으로 지금 조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이 컵홀더에도 적용을 했군요. 센터 콘솔 사이드 이쪽 이 양옆으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더해졌고요. 그래서 실내를 좀 더 분위기 있게 연출해주는 빛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싶고요. 노면 충격을 넘어가는 게 아주 단단하면서도 여유가 있네요. 노면 충격을 가뿐하게 타고 넘고 있습니다. 아주 마냥 품어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주 강하게 맞받아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에 어디쯤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한 서스펜션의 느낌, 또 완성도가 높아졌다 싶네요. 앞바퀴 굴림이죠. 앞바퀴 굴림이어서 아주 약한 언더스티어의 느낌이 있지만 조금 속도가 빠를 때의 얘기고요. 그냥 편안하게 일상주행 영역을 하는 영역에서는 오버나 언더스티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고요. 하지만 속도를 좀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생기게 될 텐데요. 서킷에서 그 부분은 마저 느껴보도록 하죠. 에코를 택해 볼까요? 좀 편안하게 경제주행 모드로 움직여 봅니다.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여유가 있네요. 허리띠 한 칸 더 푼 정도의 반응. 긴장감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대신에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반응입니다. 즉각 아주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박자 혹은 반 박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속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아주 편안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중형 세단이지만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는 좀 더 재미있게 운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TC260 그리고 TC300 그리고 LPI 엔진 적용한 세 가지 트림이 있죠. 판매 가격은 TC260이 2,450만원에서 3,265만원까지 가격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SE 플러스, LE, RE, 프리미에르 트림으로 트림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요. TC300인 경우에는 LE가 3,073만원 그리고 프리미에르가 3,422만원입니다. LPE는 2,401만원서부터 3,049만원까지고요. 약 4천만원 전후의 가격이면 이 차의 최고 트림 TC300의 풀옵션 차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중형 세단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기능, 편리함, 그리고 주행보조 장치들을 누리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중형 세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 각자의 생각이죠. 내가 이 차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이 차를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자, 전체적으로 더 뉴 SM6 상당히 편안하고 특히 실내가 조용합니다. 여러가지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그리고 가상 엔진 사운드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소리가 주는 즐거움, 그 소리를 통한 감성 품질도 확실히 좀 더 충실을 기했다 싶고요. 무난한 성능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내주는 힘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중형 패밀리 세단으로서 중요한 여유 있는 실내 공간 확보하고 있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중형 세단으로서는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TC260 타고 공도주행 해봤고요. 잠시 후에 서킷 주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킷으로 가시죠. 네, TC300 타고 이제 서킷에 올라갑니다. 거의 유턴하는 기분이고요. 다시 다운힐 제동 지금 오늘 기온이 꽤 더운 날이어서 아스팔트
서킷 노면 온도도 꽤 있을 텐데요. 타이어가 그래도 잘 버텨줍니다.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래도 아주 급한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타이어가 서스펜션이 타이어와 잘 조화를 이루네요. 이렇게 아주 난창거리지는 않습니다. 살짝 부드러운 맛은 있고요. 일상 주행 영역에서 거의 모든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그런 엔진 특성을 보입니다. 쭉 가속을 끌어올리고 변속을 하고 살짝 밀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타이어가 자 직선로입니다. 속도 한번 끌어올려 보죠. 7단 겟트락 체크를 못했네요. 다음에 합시다. 자, 무조건 빨리만 달려선 안 되죠. 좀 더 부드럽게 달아보도록 합니다. 다운힐에 이어진 어필, 아주 무난한 성능을 강조하는 중형 세단인 만큼 그렇게 아주 강한 면모는 아니지만 좀 강하게 몰아붙여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225마력의 엔진 출력 좀 더 강해졌고요. 또한 토크도 좀 더 넓은 구간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하게 되는 그런 엔진을 적용을 했죠. 주행 성능 무조건 엔진 힘만 세져서 되는 게 아니죠. 하체가 받쳐줘야 되는데요. 그만큼 서스펜션 튜닝을 거쳐서 좀 더 강해진 면모를 확보했다라는 것, 르노 삼성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완전히 풀체인지 모델은 아니고 약간의 디자인 변경과 파워트레인 변경을 단행한 아주 큰 폭의 변화를 가진 부분 변경 모델. 얼굴을 바꿨다는 페이스리프트지만 실제적으로는 심장 허트를 바꿨죠. 허트리프트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80까지 속도가 올라가네요. 좀 더 몰아붙이면 200이 가능할까요? 200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어쨌든 무한진주 가능한 서킷이니까 체험 가능한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엔진이 텐션이 살짝 떨어지고 난 뒤에 탄력을 붙이기까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요. 엔진의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타이어 이거 버텨내나 모르겠다. 코너마다 비명은 지르는데 그래도 언더스티어는 거의 나지 않고요.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그 정도의 조향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하면 반응은 좀 더 달라지겠죠. 코너에서마다 몸이 기울어지는데 기울어지는 몸을 시트가 어느 정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인제 서킷 약 4km 되는 서킷을 3바퀴 돌았습니다. 약 12km 달린 거죠. 좀 더 편안한 중형 세단이지만 필요하다면 아주 강한 주행에도 충분히 버텨주는 그런 성능, 면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마무리. 지붕과 프런트 윌드 실드의 끝단, 이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데요. 약간 틈새가 벌어져 있고 재질의 단면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도 중형 세단, 국산 중형 세단의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마무리도 소비자들의 어떤 그 감성 품질을 만족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소한 듯 보이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마무리 좀 더 충실하게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RPM을 높게 가져가면 변속 레버를 통해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변속 레버에 손을 얹고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스티어링 휠을 쭉 잡고 운전을 해야 될 테니까 말이죠. 자,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좀 더 힘있게 이 차를 다룰 수 있을 듯 한데 패들 시프트는 없네요.